안녕하세요. 오늘 가져오신 논문 이거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아, 네. 로봇을 훈련시키는 게 마치 아기한테 걷는 법 가르치는 것 같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까지 방식은 아기가 넘어질 때마다 엄청 비싼 수리비가 청구되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하하, 비유가 정확하네요. 그런데 오늘 살펴볼 이 연구는 로봇이 다치지 않고 넘어지는 법을 뭐랄까 꿈속에서 수백만 번 배우게 하는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홍콩과학기술대학교랑 바이트댄스 연구팀이 발표한 WMPO라는 프레임워크에 대한 논문이죠. 맞습니다. 이게 현재 로봇을 가르치는 두 가지 큰 축,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보여주는 모방학습하고 네. 로봇이 직접 부딪혀서 배우는 강화학습. 이 두 가지가 가진 아주 근본적인 딜레마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어요. 하나는 너무 융통성이 없고 다른 하나는 너무 위험하고 비싸고. 바로 그거죠. 자, 그럼 바로 그 지점부터 한번 파고들어 보죠. 먼저 사람이 직접 보여준 완벽한 동작을 따라하는 모방학습. 네? 굉장히 직관적인 방식인데 논문에서는 이 방식으로 훈련된 로봇이 취약하다, 영어로 브리들하다고 표현하더라고요.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말 그대로 깨지기 쉽다는 겁니다. 훈련 데이터, 그러니까 로봇이 본 그 시범 영상에 없던 아주 작은 변수 하나만 생겨도 전체 작업이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현상을 말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논문에 나온 것처럼 컵을 특정 위치로 옮기도록 학습시켰다고 해보죠. 네, 시범 영상에선 컵이 항상 A라는 지점에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 상황에서 컵이 A에서 단 몇 센티미터만 옆에 놓여 있으면 로봇은 혼란에 빠져서 그냥 실패하고 마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 부분이 잘 와닿지가 않네요. 아니, 컵을 옮기다 실패하면 다음번엔 당연히 좀 다르게 해보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그렇죠. 우리 같으면 이게 아니네 하고 다른 방법을 찾을 텐데 지금 로봇들은 그게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바로 그 당연한 것이 모방학습의 가장 큰 허들입니다. 로봇은 오직 성공한 시범 영상만 봤거든요. 실패한 데이터가 없군요. 네, 실패했을 때 뭘 해야 할지에 대한 데이터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다가 물리적으로 막히면 거기서 에러가 날 뿐이죠. 스스로 행동을 바로잡는 능력이 아예 없는 거군요. 원천적으로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딱 완벽한 교과서만 보고 자란 모범생 같네요. 하하, 네. 교과서에 없는 문제가 나오면 손도 못 대는 거죠?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 방식인 강화학습은 어떤가요? 이름만 들어보면 시행착오를 통해 배우니까 훨씬 똑똑할 것 같은데요? 이론적으로는 완벽한 대안입니다. 수많은 성공과 실패를 겪으면서 스스로 최적의 해법을 찾아내니까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이라고 하셨네요. 문제는 현실 세계에서 로봇이 그 수백만 번의 시행착오를 겪게 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이죠. 비용이나 시간 문제가 있겠군요. 시간과 비용은 물론이고 더 큰 문제는 로봇팔이 어딘가에 쾅 부딪혀서 부서지거나 주변 환경을 파손시킬 위험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수리비가. 네, 수리비가 엄청나게 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시뮬레이션을 활용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 세계의 그 복잡한 물리법칙, 마찰이나 조명 변화 같은 모든 변수를 100% 똑같이 재현하는 완벽한 시뮬레이터를 만드는 것 또한 그것도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겠죠. 네, 결국 시뮬레이션에서 배운 건 현실에서 잘 안 통하는 이른바 시뮬레이션과 현실의 격차 문제에 부딪히게 되고요. 정리해보면 모방학습은 융통성이 없고 강화학습은 현실에서 쓰기엔 너무 위험하고 비싸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로봇이 다칠 걱정 없이 마음껏 연습할 수 있는 안전한 놀이터라도 만들어줘야 하는 걸까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안전한 놀이터를 로봇의 머릿속에, 그러니까 상상 속에 만들어주는 것. 그게 바로 이 WMPO 논문의 핵심 아이디어인 월드 모델입니다. 월드 모델. 요즘 유행하는 그 생성형 AI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텍스트를 입력하면 이미지를 만들어주듯이 로봇의 행동을 입력하면 그 결과를 예측해주는 거죠. 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월드 모델은 방대한 로봇의 움직임 데이터를 학습해서 이 세상이 물리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나름의 이해를 갖춘 생성형 AI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로봇이 오른쪽으로 5cm 움직여서 컵을 잡겠다라는 계획을 세우면 월드 모델이 그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를 실제랑 거의 똑같은 영상으로 상상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로봇이 실제로 팔을 움직이지 않고도 머릿속 가상훈련장에서 수없이 연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군요. 네, 정말 꿈속에서 훈련하는 셈입니다. 여기서 WMPO만의 어떤 기술적인 차별점이 있는 건가요? 네, 있습니다. 기존에도 이런 모델 기반 학습 연구는 많았어요. 근데 대부분은 추상적인 잠재 공간, 그러니까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학습을 진행했거든요. 잠재 공간이요? 이건 마치 로봇이 세상을 선과 점으로 이루어진 설계도만 보고 배우는 것과 같아요. 매우 추상적이고 로봇이 실제로 보고 느끼는 현실과는 거리가 멀죠. 설계도를 보고 배운다니 비유가 확실하네요. 그럼 WMPO는 다른가요? 네, WMPO는 실제와 같은 픽셀 공간, 즉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과 똑같은 고화질 비디오로 상상하고 학습합니다. 아, 설계도가 아니라 실제 액션 영화를 보면서 배우는 셈이니까 훨씬 효과적일 수밖에 없죠. 근데 왜 굳이 그렇게 고화질 영상으로 상상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게 로봇의 늘과 관련이 깊습니다. 이 연구에 사용된 로봇의 인공지능 모델이 VLA 모델인데요. VLA 모델? 네, 이미 인터넷상의 수많은 이미지와 텍스트 데이터로 사전 학습이 끝난 상태예요. 아, 이미 아는 게 많군요. 그렇죠. 쉽게 말해 로봇이 이미 컵이 어떻게 생겼는지, 들다가 무슨 뜻인지 개념적으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상상을 시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추상적인 설계도가 아니라 실제 컵이 나오는 액션 영화를 보여줘야 로봇이 자신의 기존 지식과 연결해서 더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겁니다. 아하, 상상 속 세계가 로봇이 이미 알고 있는 현실 세계의 지식과 딱 맞아 떨어져야 학습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정말 흥미롭네요. 그럼 이 학습 과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논문의 그림을 보니까 3단계의 루프가 계속 반복되던데요. 네, 이 세 단계가 WMPO의 핵심 엔진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상상 궤적 생성이에요. 상상 궤적 생성이요? 먼저 현재 로봇의 정책, 그러니까 뇌가 이런 상황에선 이렇게 행동하는 게 좋겠어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럼 월드 모델이 그 행동의 결과를 아주 짧은 비디오 클립으로 예측해서 보여주죠. 네가 그렇게 움직이면 아마 이런 그림이 나올 거야 하고요. 네, 그걸 계속 이어서 붙이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 예측된 영상 클립을 다시 입력으로 삼아서 다음 행동을 정하고 또 그 결과를 예측하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임무 시작부터 끝까지의 완전한 상상 시나리오 하나, 그러니까 한 편의 단편 영화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상상 속에서 임무를 한번 수행해봤군요. 그럼 이 영화가 해피엔딩인지 배드엔딩인지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그게 두 번째 단계, 보상 모델의 역할입니다. 보상 모델.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보상 모델이 아주 가볍고 단순하게 설계되었다는 거예요. 복잡한 점수체계 없이 그냥 생성된 상상 영상을 보고 성공 아니면 실패라는 단순한 이진 점수만 부여해요. 딱 yes or no만요? 네, 목표 지점에 블록이 정확히 끼워졌는가? yes 아니면 no. 딱 이것만 판단하는 거죠. 왜 이렇게 단순하게 만들었을까요? 더 정교하게 점수를 매기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바로 보상 해킹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아, 보상 해킹. 네, 만약 보상 체계가 복잡하면 로봇이 임무의 본질을 달성하는 대신에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한 꼼수를 배우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떤 꼼수요? 예를 들어 물체를 목표 지점에 가깝게 옮길수록 높은 점수를 주면 목표 지점 바로 앞에서 물체를 내려놓지 않고 계속 들고만 있는다든지. 꼼수네요, 정말. 네, WMPO는 이런 허점을 원천 차단한 겁니다. 마치 아이에게 모든 행동에 일일이 점수를 매기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기는 거랑 비슷하네요. 그냥 해냈다 또는 아쉽네, 다시 해보자 이 정도 피드백만 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성공 또는 실패라는 피드백을 바탕으로 마지막 세 번째 단계, 즉 본격적인 학습인 정책 업데이트가 이루어집니다. 네. WMPO는 GRPO라는 최적화 알고리즘을 쓰는데요. 이 알고리즘의 핵심은 비교입니다. 같은 시작점에서 여러 개의 다른 시나리오를 상상하게 한 뒤에 성공한 시나리오들이랑 실패한 시나리오들을 비교 분석하는 거죠. 성공한 길과 실패한 길을 나란히 놓고 뭐가 달랐는지 복귀하는 거군요. 네. 그리고 성공한 애들은 대체로 이런 방향으로 움직였구나. 실패한 애들은 저런 행동을 했네. 그럼 나도 성공한 애들이랑 더 비슷해져야겠다. 라는 방향으로 자신의 행동 규칙, 즉 정책을 스스로 수정하는 겁니다. 들어보니까 굉장히 체계적인데요.
이 과정에서 WMPO만의 비법 같은 독창적인 기술도 적용되었다고요? 그렇습니다. 두 가지 핵심 기술이 있는데요. 첫째는 정책 행동 정렬입니다. 정책 행동 정렬. 이건 월드 모델이 상상을 더 잘하게 만드는 비법이에요. 보통 월드 모델은 사람이 보여준 완벽한 전문가 시범 영상만 보고 학습하는데 WMPO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로봇이 실제로 훈련하면서 겪는 어설픈 시도나 실패 데이터까지 전부 학습에 사용합니다. 와, 마치 운동선수가 완벽한 올림픽 금메달 영상만 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서투른 연습 영상까지 분석하면서 배우는 것과 같네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덕분에 월드 모델은 로봇이 왜 어떻게 실패하는지까지 더 정확하게 상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비법은 뭔가요? 두 번째는 노이즈 프레임 조건화입니다. 상상으로 영상을 계속 만들어내다 보면 뒤로 갈수록 화질이 점점 깨지고 현실과 동떨어지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아, 상상이 길어지면요. 네, 이걸 막기 위해 훈련시킬 때 일부러 입력 장면에 약간의 노이즈를 섞어서 모델을 단련시키는 겁니다. 아, 일부러 약간 흐릿한 영상을 보여주면서 이래도 알아볼 수 있겠니? 하고 훈련시키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모델이 좀 더 안정적으로 긴 호흡의 상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마치 우리가 약간의 소음이 있는 환경에서도 대화에 집중할 수 있는 것처럼 모델의 안정성과 강인함을 높여주는 기술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똑똑한 설계들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그래서 로봇이 정말 더 똑똑해졌나요? 시뮬레이어 환경에서 진행된 실험 결과는 매우 인상적입니다. 논문의 표 1을 보면 WMPO는 다른 최신 기법들과 비교했을 때 거의 모든 과제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성능률을 보였어요. 여기서 비교된 DPO 같은 기법은 DPO 같은 기법은 단순히 전문가의 시범 동작을 그냥 따라하는 데 집중하는 방식이거든요. 하지만 WMPO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실패 사례까지 분석해서 왜 그 행동이 더 나은지를 학습하기 때문에 훨씬 뛰어난 성과를 보인 거죠. 데이터 효율성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결과가 있었다고요? 네, 그 점이 특히 중요합니다. 훈련에 사용된 실제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다른 기법들과의 성능 격차가 더 크게 벌어졌습니다. 아, 데이터가 많을수록 더 똑똑해지는군요. 네, 이건 WMPO가 더 많은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소화해서 더 똑똑해질 수 있는, 즉 확정성이 뛰어난 모델이라는 걸 증명한 셈입니다. 단순히 성공일 점수만 높은 게 아니라 로봇의 행동 자체에서 질적인 변화가 관찰되었다는 점이 진짜 흥미롭습니다. 논문에서는 자발적 행동, 그러니까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스스로 터득한 행동이 나타났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논문의 그림 3에 아주 좋은 예시가 나오는데요. 사각 블록을 둥근 막대에 끼우는 과제입니다. 네. 기존 모방학습으로 훈련된 로봇은 블럭이 막대에 살짝 부딪히자 그냥 계속 힘으로 밀어붙이다가 결국 옴짝달싹 못하고 실패합니다. 배운 대로만 하는 거죠. 그런데 WMPO로 훈련된 로봇은 완전히 다른 행동을 보여준다면서요. 네. 똑같이 충돌이 발생하자 WMPO 로봇은 하던 행동을 멈추고 블럭을 살짝 위로 들어 올립니다. 오, 그리고 각도를 미세하게 수정한 뒤 다시 부드럽게 막대에 정확히 끼워 넣는데 성공해요. 와, 이건 훈련 데이터에는 전혀 없던 행동이잖아요. 그렇죠. 뭔가 막혔을 땐 힘으로 밀지 말고 살짝 빼서 다시 시도하라라는 문제 해결 능력을 스스로 터득한 겁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데요. 이건 마치 우리가 열쇠가 잘 안 맞을 때 억지로 밀어 넣는 대신에 살짝 비틀거나 뺐다가 다시 넣어보는 것과 같은 그런 감각을 로봇이 터득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 감각입니다. 실패 생각을 극복하는 창의적인 해결책을 스스로 찾아낸 거죠. 이런 자체 보정 능력 덕분에 작업 속도도 훨씬 빨라졌습니다. 아, 속도까지요? 네. 그림 5를 보면 WMPO로 훈련된 정책이 성공한 과제들의 평균 수행 시간이 더 짧아요. 불필요한 행동으로 꼼짝 못하는 상황이 줄어들고 더 빠르고 부드러운 움직임을 학습한 결과입니다. 시뮬레이션에서는 정말 대단한 성공을 거뒀는데 이게 실제 로봇에서도 통했나요?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그게 이 연구의 활용점정입니다. 실제 로봇파를 이용한 실험에서도 그 효과가 입증됐습니다. 오, 기존 모방학습 기반의 정책이 53%의 성공률을 보인 반면 WMPO로 개선된 정책은 70%의 성공률을 달성했습니다. 와. 상상 속에서 배운 지혜가 현실 세계에서도 분명히 통한다는 걸 보여준 거죠. 오늘 우리는 로봇을 가르치는 기존 방식의 한계를 살펴보고 EWMPO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깊이 있게 탐구해봤습니다.
로봇이 현실 세계에 어떤 물리적 제약이나 파손 위험 없이 잘 만들어진 상상 속에서 수백만 번의 시행착오를 통해 스스로 학습하는 방식, 정말 SF 영화 같던 이야기가 현실이 되고 있네요. 네, 단순히 작업 성공률을 높이는 것을 넘어서 로봇이 훈련 데이터에 없던 자체 보정과 같은 창의적인 해결책을 스스로 찾아내는 한 단계 더 진화한 학습 능력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런 기술의 발전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건 단순히 공장 로봇의 효율을 몇 퍼센트 높이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측 불가능하고 정돈되지 않은 우리 일상 공간, 그러니까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간과 함께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범용 로봇의 등장을 앞당기는 굉장히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실패의 비용을 치르지 않고 실패로부터 배울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핵심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한 가지 아주 흥미로운 지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월드 모델은 로봇의 성공뿐만 아니라 실패 경험을 먹고 자라면서 더욱 정교해집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죠. 앞으로 로봇의 수준이 점점 더 높아져서 지금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묘한 실패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로봇이 고수가 될수록 실패의 종류도 고차원적이 될 테니까 월드 모델도 그 수준 높은 실패를 상상해낼 수 있을 만큼 계속해서 함께 똑똑해져야 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로봇과 월드 모델이 서로를 가르치며 함께 성장하는 공진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로봇이 현실에서는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아주 까다로운 실패 시나리오까지 미리 상상해보고 그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책까지 학습하는 날이 온다면 과연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